여러분들은 세계를 혁신하고 있는 선도주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는 것을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 몇몇이 유대인인 것 가지고 부풀려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혹시 모르는 회사들이 있으신가요? 모두가 유대인들이 경영을 맡고 있거나 설립한 회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 페이스북,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을까요? 첫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그렇다면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창의성은 관심 더하기 궁금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나요? 궁금증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이 딜리버리 히어즈라는 독일 회사에 4조 8천억에 매각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 독일 회사 하나에 국내 배달시장 90%를 편입시켜야 합니다. 궁금증을 갖고 관심있게 알아본다면 영세 상공인들의 독과점 피해가 심각히 우려는 되지만 좋게 보면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난다는 점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심을 계속 갖고 보시면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를 검색해보고 강의도 볼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초기 자본금 3천만원으로 2만 배에 달하는 신화를 이뤄낸 스타트업 회사였구나. 그렇다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숙박, 배달, 부동산 등 국내에서 성공한 대부분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기업이구나. 스타트업은 대부분 신생창업 기업이므로 고위험,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을 지닌 것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고객의 니즈를 찾아서 시작한 케이스였구나. 그렇다면 고객의 니즈는 무엇일까 등으로 이렇듯 관심있게 배달의 민족 뉴스를 보고 궁금증을 만든 것이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누가 배달의 민족 뉴스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창의력이 좋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린아이 때부터 하브루타 교육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교육법은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매번 다양한 주제로 논쟁을 하며 교육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논쟁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논리를 파악해야 되며 자신이 왜 옳은지에 대해 치밀한 논리로 설득해야 됩니다. 또한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정보를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질문과 논쟁을 통해서 창의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아이 때부터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논쟁하면서 보내시나요? 논쟁을 하기 위해 관심을 갖고 정보를 습득하고 있습니까? 창의 혁신을 말하는데 나는 그 논쟁에서 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두 번째는 돈과 유대인들의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유대인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이때부터 종교적 차원에서 성인 대접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건 성인식 참가자들은 결혼식 때처럼 부조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평균 3천만에서 5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고 이날 들어오는 돈은 오직 성인식을 맞이한 13살 아이 것입니다. 이 돈은 아이의 통장에 예금을 하거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합니다. 이제 자기 책임 아래 돈을 굴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저녁을 항상 가족들과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이때 투자 방향이나 진로, 문제에 대해 가족들과 함께 상의를 합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이 되면 종자돈은 물론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까지 겸비하고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 당시 20살이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또한 창업 당시 25살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주도하는 젊은 창업자들의 주류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 창업 국가로 거듭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